아이씨, 머리 스타일, 그죠? 제가 머리가 좀 솔직히 뭐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머리 공간은 조금 I was ready to surrender my heart to you, only you. These lights all around me keep blinding my eyes from you and the truth. Don't tell me, don't tell me, don't tell me why. I know, no, no, you won't save my life.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벤츠입니다. 벤츠 2019년도에 페이스리프트된 C클래스 차량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새롭게 헤드램프가 적용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헤드램프가 바뀌면서 여기 보시면 자, LED 하이 퍼포먼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정말 멋있어요. 헤드램프 이런 디자인 자체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보시면은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테일램프도 약간 C클래스답게 C자로 이렇게 배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헤드램프와 뒤에 테일램프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부분,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멋있네요. 라이트 자체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야, C클래스. 나중에 2는 그러면 E클래스 알파벳 2로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녀석은 지금 듀얼 머플러는 아니에요. 크롬으로 약간 이렇게 눈속임을 해놨지만 그래도 크롬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나 라는 그런 착각도 주긴 하지만 그래도 리어 느낌이 솔직히 뭐 E클래스, S클래스, C클래스 거의 다 좀 비슷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가 않아요. 트렁크는 공간이 꽤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쪽에 약간 좀 턱이 있거든요. 턱이 있어서 좀 적재할 땐 살짝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 전동식 트렁크는 아닌데요. 트렁크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되게 좀 헐거운 느낌이 들어요. 좀 개인적으로 좀 이게 좀 약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되게 트렁크가 가볍습니다. 약간은. 자,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운전석 공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 센터 페시아 이쪽 부분 두께가 좀 많이 두꺼워요. 두꺼운데도 두꺼워서 약간 운전석 다리가 있는 쪽이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앉아서 주행해보니까 괜찮습니다. 되게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BMW 3 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그 정도 낮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이 어느 정도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 BMW M 스포츠 패키지 스티어링 휠 느낌 그립감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 살짝은 얇지만 그래도 가죽 질감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되게 싼 마이가 나진 않아요. 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스티어링 휠 이런 조작 버튼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터치 패널이에요. 터치 패널이라서 이걸 터치한 후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그 가운데 전보창들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되게 터치감이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과 이 센터 디스플레이와 연결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이 터치 패널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점이에요.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일단은 D세그먼트에 적용된 스티어링 휠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적용된 와이드형 디스플레이가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새롭게 적용됐어요. 정사각형이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와이드로 변하면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쁜 것 같아요. 특히 C클래스의 장점은 뭐냐면 다양하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허벅지 쪽 받침대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이제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확실히 옵션면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저는 지금 2열로 왔습니다. 자, 2열을 보시게 되면 솔직히 헤드룸 공간이 조금 아쉬워요. 헤드룸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닿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머리를 좀 세운 것도 있고 제 키가 184cm 성인 남성이다 보니까 좀 좋은 피지컬이죠. 그러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이 2열에서는 좀 되게 약간 뭐랄까요, 좀 부족한 면은 있어요. 약간 좀 답답하고 머리가 좀 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열 같은 경우는 제 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뒤에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은 살짝 한 이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1열 시트 뒷부분이 이렇게 좀 파여 있어요. 아주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인체 공학적으로 좀 파여 있기 때문에 무릎이 닿을 일은 없습니다.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는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물론 장거리를 갈 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레그룸은 괜찮은데 헤드룸이 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패밀리성으로 타기에는 살짝 비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I was ready to surrender my heart to you, only you.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지금 삼각별이에요. 삼각별 벤츠 C클래스입니다. 자, C클래스 220D예요. 자, 4기통 디젤 모델인데, 자, 우선은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해요. 일단 역시 현재 지금 제가 이제 BMW F바디 3 시리즈 오너잖아요. 여러분들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많이 아시는데 그 차량에 대비해서 일단 확실히 저단에서의 그런 디젤 소음이나 진동 자체가 훨씬 더 벤츠 C클래스가 좀 더 정숙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지만 지금 현재 새로 나온 G바디 3 시리즈도 만만치 않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차량이 이제 F바디 3 시리즈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서는 지금 C클래스가 현재 엄청나게 조용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가솔린 차량인가 싶을 정도로 진동에 대한 커버 자체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진동에 대한 커버가 잘 돼 있고, 이 스티어링 휠 느낌 자체는 굉장히 소프트한 편입니다. BMW 3 시리즈에 비해서 스티어링 느낌은 경쾌한 되게 가벼운 느낌이지만 그래도 막 헐겁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또한 C클래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됩니다. 특히 이 C220D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편평비도 어느 정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좋은 게 지금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선풍구가 전방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다 보니까 보통 차량들은 2개만 있잖아요. 2개만 있는데 얘는 3개가 있다 보니까 되게 시원해요. 진짜 이건 또 있어요. 2개가 있을 때랑 3개가 있을 때랑 에어컨 바람 들어오는 소리가 틀립니다. 정말 에어컨의 바람 세기가 틀려요. 똑같은 색이라도 얘는 3구에서 나오다 보니까 2구보다 당연히 시원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번에 이제 아직까지는 터치는 안 돼요. 벤츠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 터치가 안 되죠. BMW는 가능하지만 와이드자가 또 좋은 것 같긴 해요.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돼야 훨씬 더 시인성도 좋고 딱 그냥 봤을 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보이고요. 일단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가죽 소재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요번에 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현재 지금 스티어링 휠의 이런 모양들이 바뀌었죠. 있다 보니까 역시 왜 사람들이 삼각별 부심 있잖아요. 삼각별을 봤을 때 왜 막 설레고 그러는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스티어링 휠 자체가 정말 괜찮아요. 그립감도 좋은데 디자인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고 멋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실내 자체는 벤츠가 정말 고급스럽긴 해요. C클래스는 아직까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지만 그래도 시인성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하지만 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점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스포츠 모드를 하자마자 보통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 휠과 하체 세팅 느낌부터 먼저 오거든요. 근데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모드를 하자마자 RPM 반응서부터 먼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RPM 반응이 정말 엄청 적극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뭐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지만
솔직히 하체 세팅, 하체 느낌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스포츠 모드를 한다 해도 그렇게 막 딱딱해지고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도 살짝 더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뒷세그먼트에 맞게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자체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소 안정성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약간 뒤에서, 그러니까 차량 자체 움직임은 괜찮지만 BMW처럼 특유의 그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낮게 깔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살짝은 차량 자체가 살짝 좀 떠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줘요. 그렇다고 고소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3시리즈 오너다 보니까 3시리즈는 좀 차체들이 낮잖아요. 낮아서 약간 고속 주행 시 좀 깔려 나가는, 밑에 좀 깔려서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에 비해서 C클래스 자체는 살짝은 좀 약간 떠있는 느낌이 약간 좀 듭니다. 가속력이나 그런 거에서는 힘은 충분합니다. 일상 주행에서 가속력에 힘이 부족한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 자, 이런 지금 코너에서도 코너 느낌이 민첩하고 빠르게 탈출하는 느낌보다도 뭔가 전체적으로 차량 자체가 제어가 잘 되면서 차량을 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은 들어요. 느낌은 들고, 그러니까 뭐 경쾌한 코너링은 아닌 것 같아요. 경쾌한 코너링보다도 약간은 그래도 이 조그마한 차체에서 묵직한 코너링 느낌을 선사해줍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정말 잘 써요. 브레이크가 전혀 밀리는 감도 없고, 딱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딱 담력을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제동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런 주행 질감 자체가 확실히 그래도 뒷세그먼트 중에서는 제일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엄청 낮진 않아요. 엄청 낮진 않지만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3시리즈에 비해서 3시리즈보다는 약간 높지만 다른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는 낮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좀 더 낮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인테리어 자체가 확실히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크롬 재질, 실버 재질이 많이 또 섞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트림 자체가 블랙 우드거든요. 블랙 이제 무광 우드 재질이 되는데, 이게 뭐 실제로 만져보면은 그렇게 품질이 우수하다라고는 느껴지진 않지만 딱 봤을 때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확실히. 이제 BMW에서는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반응 속도는 솔직히 뭐 BMW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살짝 조작을 했을 때 내비겐에서 보여주는 그 변화 속도가 조금은 살짝 딜레이가 아주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돌리는 느낌이나 이게 선택하는 그런 딱 버튼을 누르는 느낌 자체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보여줬을 때는 그래도 엄청나게 고급스럽죠. 194마력, 40.8토크, 토크가 좀 세다 보니까 차가 정말 잘 나갑니다. 연비 같은 경우도 제가 솔직히 지금 연비 주행은 안 했는데도 13.1 정도 나옵니다. 공인 연비는 14.2예요. 공인 연비는 14km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또 연비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비 효율성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더 3시리즈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약간 고속에서의 한계치, 고속에서 코너링을 도를 때나 그런 고속에서의 차량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솔직히 3시리즈가 한 수 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를 느끼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정말 나는 스포츠성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승차감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C클래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져있고 전체적인 편의 옵션들이 솔직히 3시리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약간 뭐 실내에서 보여지는 이런 고급스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은 확실히 벤츠가 우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음 처리나 모든 걸 봤을 때는 그래도 벤츠가 훨씬 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G바디 3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G바디 3시리즈의 주행 느낌과 지금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된 이 C220T 이 차량과 주행 느낌은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둘의 성격이 확실히 나뉘었잖아요. 나뉘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느꼈을 때는 많이 비슷해졌다 라는 게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하지만 정말
약간의 고속 영역에서 스포츠성이 더 가미된 차량은 정말 3 시리즈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반대로 고급스러운 면은 승차감에 있어서 주행 중에 좀 편안하거나 고급스러운 느낌 같은 경우는 벤츠 C클래스가 한 수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차량 자체 기본 세팅서부터 완전히 둘의 성격이 나뉘었는데, 지금은 기본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둘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차량을 좀 더 오랫동안 주행을 해보고 오랫동안 소유를 하다 보면은 C클래스 3 시리즈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직까지도 이런 C클래스 차량에도 통풍 시트가 좀 빠진 거는 요즘 들어서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같아요. 최근에 국산차에는 이제 통풍 시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준중형 아반떼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5,500만 원이라는 차량에 아직까지 통풍 시트가 좀 빠진 거는 솔직히 약간은 아쉽습니다. 되게 그런 건 아쉽고, 또 이제 2열에 대한 헤드룸이나 레그룸을 봤을 때는 솔직히 패밀리카의 목적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느 정도 E클래스 정도가 돼야 패밀리성이 있고요. 정말 자기가 만약에 뭐 보통 혼자 주행하거나 조수석에 한 명 정도 태울 일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스포츠성보다는 좀 편안하고 약간은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C클래스가 정말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3 시리즈가 좋냐 C클래스가 좋냐 이거는 솔직히 뭐 경쟁 차종이긴 하지만 뭐가 좋다를 떠나서 정말 두 차량 모두 목적성이 달라요. 두 차량은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성과 비슷한 차량을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스포츠성을 좀 더 원한다 하시면은 당연히 3 시리즈가 맞고요. 나는 좀 더 고급스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원한다 하시면은 당연히 C클래스가 맞습니다. 외관 디자인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개인 취향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 시리즈 오너가 봤을 때 C클래스 실내 자체는 솔직히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관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BMW 3 시리즈를 더 선호는 하지만 실내 실내에 보여지는 이미지나 그런 고급스러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 시리즈 투박함보다는 벤츠의 좀 더 고급스러운 이런 세련미가 좀 더 와닿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확실히 C클래스만 타더라도 벤츠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가,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느냐, 벤츠에 대한 철학 자체는 정말 많이 잘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벤츠 차량을 또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E클래스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 제 영상에는 지금까지 BMW 컨텐츠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벤츠 컨텐츠도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토이브로TV 구독하기,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또한 댓글에도 좀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빠빠이.